안녕하세요. 여왕벌 타로. 안녕하세요. 여왕벌 타로에 왔어요. 설레발. 여왕벌 타로에 온 이유는, 제가 여기 처음 방문을 했거든요. 오픈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냥 축하는 해드렸지만,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왔고요. 오늘은 온 김에, 사주 얘기, 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사주 명리학만큼이나 타로도 양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옛날에는 뭐 타로든 뭐 사주든 뭐 육효점이든 뭐 역학계 개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점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음지에서만 있다가 양지로 올라오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이렇게 좀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도 요즘 그 문화센터에서 타로 좀 배우고 있거든요. 좀 카드하고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랑 타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생년월일 시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 음양오행을 보고 한난조습을 보고 십성을 또 그 옷처럼 입혀서 관계를 해석하고 이게 사주 명리학이거든요. 근데 타로는 이렇게 직관으로 뽑잖아요, 카드를. 그런데 왜 거기에 그 많은 그 어떤 스토리가 숨겨진 얘기들이 그렇게 무수히 이렇게 다 나오는지 네. 너무 신기하거든요. 맞아요. 신기해요. 얘기 좀 네. 해주세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이제 명리 쪽에서 기운을 받고 인간이 살아가는 쪽이라면 타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인간이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로의 그 사람의 에너지를 뽑아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이든 아니면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투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저번에 그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거 그 맞추시는 거 보고 나 정말 놀랐거든. 어떻게 나와 그게? 그러게 맞아. 있는데 예. 사주는 그래도 생년월일시 타고난 어떤 근거라도 있지. 그래서 이게 인간 무의식, 네. 인간 잠재된 에너지 이것들이 타로의 이게 그림이라는 걸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는 게 네,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타로가 재밌는 게 숨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와요. 진짜? 네. 그래서 뭐 합격, 불합격 말씀하셨지만 그게 딱 보면 이분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성패가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타로가 점성학이나 수비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안에 뭐 점성학은 금성의 영향을 맞아요. 받았다. 예. 수성이다, 목성이다 이런 네. 이런 거 있죠. 행성과 네. 그 다음에 별자리. 네. 내가 태어난 별. 근데 그거는 이동을 하거든요. 그 조금씩 달라지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행성으로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재밌긴 한데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 이것도. 별자리는 그러면 메이저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가요? 따로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카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저 카드에서도 그 기운은 나와요. 예. 그래서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번호로만 또 리딩 하시는 분도 많대요. 네. 수비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78장이거든요. 네. 타로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메이저냐, 마이너냐, 그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결정을 짓는 천간의 역할이에요. 성패가 지워지는 거고, 나머지 마이너 카드 중에는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메이저 카드를. 그렇구나. 네네. 그럼 메이저 카드가 몇 장이지? 28장? 아니요. 저기 56장, 그 다음에 22장. 22장. 네, 그럼 네. 22장의 메이저 카드는 천간을 의미하고 나머지 56장은 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좀 나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메이저는 천간의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주에서는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다. 네. 서로 소통한다. 네네. 그러면 타로에서도 메이저와 마이너가 서로 소통한다. 네, 맞아요. 네. 재밌다. 그렇게 보는구나. 네. 그러면 사주가
천간이고 타로가 지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 내 내면의 것들이 투영이 되는 그대로 타로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게 언제 그러면 타로를 보는 게 좀 괜찮고 언제 사주를 봐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로가 놀라운 게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거나 우린 모를 뿐, 그쵸?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타로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주라는 건 이게 해왔던 것,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물론 타로도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떠한 운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떠한 운으로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연관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롱텀 플랜을 해야 될 땐 사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인생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계획해야 된다. 뭐 직업, 맞아요. 특히 네. 진로, 그리고 뭐 물론 결혼도 뭐 타로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떤 롱텀으로 결혼 뭐 1, 2년 하고 끝? 이런 거 아니잖아. 직업도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이렇게 대운의 흐름, 네. 그렇죠? 대운이 언제서부터 이 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기로 가느냐. 그게 뭐 30대냐 40대냐 또는 뭐 한 그 대운 안에서도 언제 괜찮아지느냐. 그 분명히 나쁜 운 대운 안에도 좋은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운 안에도 나쁜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다 세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운 세운의 흐름을 잘 맞춰서 그 플랜을 해줘야 되는데 뭐 최소 한 3, 4년 정도의 플랜은 사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럼 타로는요? 타로는 진짜 뭐 시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험을 봤어요. 합격 여부. 그리고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수시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 땅을 팔던 뭐 문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양자택일을 할 경우에 그리고 선택적인 갈등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을지 이거는 본인이 A와 B 안을 먼저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타로가 좋은 방향을 이제 확실하게 내보이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단기간, 아까 선생님께서 장기간의 플랜이라면 이거는 빠른 판단을 요하는 단기간. 네, 요럴 때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사주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과 성격 형성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심리 상태 이런 네. 걸 본다면 타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속마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성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많이 바뀌죠. 지금 현재의 맞아요. 어떤 억울함과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어떤 희망을 갖고 네. 있느냐 이런 얘기. 네. 그렇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게 연애나 재회 관련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죠. 높으세요. 네. 사주를 통해서는 연애운이나 재회운 관련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고 타로에서는 또 연애나 재회 관련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인연이에요. 왜냐면 인연이라는 게 이게 선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악연도 있잖아. 맞아요. 못 피한다니까요. 진짜 뭐 쌍수를 들고 말려. 또는 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뭐 말려. 뭐 되냐고 그거 못 참잖아. 네. 말릴수록 더 붙을 네. 걸. 그런 인연이라는 거는 그 인연에 어느 정도 업이 해소가 돼야 끝나도 끝나는 거고 이혼 상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주에서 이게 너무 합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용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현재를 인정하고 다른 좀 이렇게 출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이혼하고 싶으면 막 미치잖아. 막 당장 끝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실 거예요? 갑자기 네. 들어오지. 왜냐면 그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그 인연이 만난 거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 인연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연결되겠냐고. 하늘이 조작을 한다니까 만나는데 아, 진짜. 막 그 일정을 짜줘 하늘이. 진짜.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인연이 다 정말 좋고 다 아름다운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어변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걸 숙제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게 결국은 내 영의 한 차원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 괴로워. 이게 뭐 미움이든 증오든 뭐 사랑이든 집착이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그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겪어내면서 꼭 뭐 배우자 아니더라도 맞아요. 연인도 그렇고 부모 자식은 더하다. 아, 네. 부모 자식은 더해.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고. 네,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이번 생에 그냥 다 끝내시죠. 또 만나지 마요. 그럼 타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로 같은 경우에 재회나 연애운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그래서 재회도 그 순간에 또 다시 동해서 마음이 나오면 재회는 돼요. 타로 카드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회가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장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몇 년을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나 재회운 같은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은 솔직히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성향도 잘 맞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인연은 뭐. 근데 예, 전 되게 광범위한 지금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만나서 뭐 재회를 했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연의 그 길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오래갈 인연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끝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미련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글쎄요 배우자의 복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주 안에 있다니까. 배우자의 복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량 안에 들어오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재생관하는 사람이야. 네. 재생관이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이렇게 의무를 통해서 세워주는다는 개념이에요. 그 책임감 같은 거죠. 맞아요. 재생관. 네. 근데 남자 명의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그런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게 서로 마찬가지죠. 내가 재생관을 하면 관이 날 보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여자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재생관을 해주면 그 남자는 쟤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연결된 복량이라는 거예요. 복량.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이제 책임의 영역보다는 좀 더 감정의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굶어도 돼요. 사랑해. 선생님. 우리 이제 이 나이 아이고, 되니까 안 그런 돼. 얘기가 저도. 야, 옛날에 그랬던 그쵸. 사람들이 친구 중에 많았고 네. 그래서 조건을 보지 않는다든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살다 보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많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두 부부가 자수성가해서 다 이뤄낸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드물지. 네. 그래서 배우자의 복량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타로는 이제 그때 어떤 감정 상태. 나는 이 여자분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여자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상대방 마음을 모르니까. 그럼 나오잖아 여기. 네. 100% 나온다니까. 그리고 연애할 때 사주를 먼저 물어보고 사귀진 않잖아요. 만약 사주를 물어봤으면 이제 궁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맞는다 안 맞는다 그때 감정만 변화가 생길 건데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사주는 모르는 상황에서 막 자기 마음만 복덕복덕 할 때 마음을 알고 싶거든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은 거의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람의 성향도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좀 롱텀 플랜은 사주로 하시고 그때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심리적인 거 또 내가 지금 이 두 갈래 선택 중에 어떤 맞아요. 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그 잠재된 에너지가 다 나온다고. 네. 타로는 네. 그림으로 나와요. 재밌잖아. 그림으로 나와. 얼마나 재밌어. 타로는 그림이 없어. 아니 사주는 네. 그림이 없다.
그래서 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서로 한번 봐줘봅시다. 네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으시라고 주제는 2025년 내년 울산이. 일사년. 너무 빨라 시간이. 정말 빨라요. 총알 같아요. 진짜. 2025년 을사년 사주로 본 우리 여왕볼 타로님의 1년. 네, 1년. 요거를 일단 보고 저는 타로로는 2025년도 우리 강인혜 스님의 1년 운세. 네, 어떻게 흘러갈 건지 흥미진진하죠? 흘러갈 건지 타로로. 그래서 제가 연서쌤 거 이렇게 사주를 적었어요. 이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축일주신 거죠?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임자년, 임자월, 기축일, 갑자시, 네. 네. 임자. 네, 굉장히 임자. 임팩트 있는 사주시네요. 인자 만난 거야. 그놈의 임자가 뭔지. 그래서 지금 현재 53여 네. 명. 나이를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그래서 이 사주의 일단 대략적 특징이 자월의 기토잖아요. 일단 임자, 기축 이거 자체가 수에 종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그럼 종격이냐라고 보면 간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초년 중년까지는 중년 초반까지는 종격인 것처럼 왜냐면 기토는 수에 동류하거든요. 기토는 수를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간목이 살아날 때 동요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동요하는 것처럼 수용하고 이해하고 같이 같이 물 흘러가듯이 살았던 사람인데 간목이 힘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네. 간목이 화를 봐야 돼요. 간목이 화를 봐야 이 소토하고 수생목까지 해요. 네네. 그러니까 수생목 또 이 기축이라는 그 토 기둥을 소토하는 그 기능이 간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간목이 힘을 받는 건 간목이 화를 볼 때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사주가 제대로 발복을 했던 때는 아마 이 정미대운부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차츰차츰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지금 보면은 46세 대운에 정미대운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2017년 정유년부터 정미대운이에요. 그러면 요때 정유대운에 그러니까 정미니까 정화가 이렇게 중첩되면서 정미대운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온 운이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화를 못 써. 못 썼어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미라는 거는 이 사주가 제대로 이 화 기운으로 이제 본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간목이 살아난다는 게 이젠 내가 원하는 내 실체적인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게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데 네. 이게 정미가 그런 대운이잖아요. 네. 당연히 정미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이 다 수운으로 왔어. 네. 첫 해만 반짝 정화 힘없이 힘없는 네. 정화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금수운으로 왔다는 게 정미대운이 쓰기가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언제부터냐? 갑진년 하반기부터. 네. 갑진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목생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갑진년 하반기에 오픈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을사, 병호, 정미 요때부터 이제 정미대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3, 54, 55, 56 그러네요. 병호년부터 아예 그냥 병호대운으로 들어가네. 네. 이렇게 대운 세운이 겹쳐야 이제 제대로 대운의 시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주가 반은 그 화 기운을 쓸 수 없었다. 네. 물론 화 기운을 안 써도 뭐 이 사주가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내면에서 어떤 나의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의욕이나 주체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웠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갑을병정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 게다가 대운까지 받쳐주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이 사주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주간을 갖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목이 소토하고 수를 수생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좋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해 다 했죠. 이 네. 왕한, 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수라는 게 뭐냐면 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많고 또 수가 그 깊이가 굉장히 이렇게 수심이 깊은 명들. 이런 명들은 영성, 특히 이제 자수가 이미 아예 자수가 영성이거든요. 세 개요. 세 개. 이거를 이제 화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 수는 화가 보여주는 거고 화는 수가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그걸 우리 지역에서 수화기제라고 해요. 이제 그러한 때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을사, 그렇죠? 내년. 자, 을사가 이제 정미대운의 끝자락에 있고 정리 자체가 좋아요. 일단 네. 좋은데 이 반을 이제 세운에서 받쳐주지 못했다는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화운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인데 그게 을사다. 그러면 천간에 내가 간목을 썼잖아요. 정관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을목은 편관이죠. 네. 그러면은 정관을 쓴 사람이 편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관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수생목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수생목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왜? 정리대운이고 미중에 을목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운에도 근이 돼요. 대운에 들어오는 글자도 충분히 근이 돼요. 그러면 미토라는 거는 이 십성으로 뭐예요? 미토라는 건 비견이죠. 비견. 네. 그럼 타인이에요. 비견에서 올라온 편관이에요. 그럼 손님이네요. 오. 근데 목생화 하겠다는 네. 거예요. 손님이 뭐예요? 내 상관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은 그대가 상관 쓴 거를 내가 읽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것이 예. 우리 제이 선생님의 을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생화가 기가 막히죠. 왜? 순발력, 속도감 이런 게 이제 을사인데 이런 수토가 기반이 되어서 그거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님이면 내가 막 갑자기 쏟아내. 나 너무 힘들었고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막 그걸 쏟아낼 때 그 을사의 속도를 이 수토가 잡아주거든요. 네. 그럼 워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 가지를. 귀엽게. 그래서 지금 앞에 와 계신 그대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네. 그러나 이러이러한 선택보다는 요러요러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분야는 당신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을사 목생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네. 그리고 또 열정적이고 또 이제 화를 못 보다가 맞아요. 이 세우는 다 네. 같이 겪었잖아요. 갑진년 나만 갑진년 아니잖아요. 네. 모두가 겪었던 이 목이 수에 묶였던 이 상황이 풀리면서 을사의 속도가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슉 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빵빵 터질 수 있는 해가 내년인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잡아준다라는 게 뭐냐면 신중하게 네. 해주는 거 또 한 5월까지 기다려 보시죠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이 수와 토거든요. 네. 왜? 목이 수에 어느 정도 그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수생목으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생토로, 그러니까 사화가 목에 의해서 탱탱해졌는데 사화가 화생토로 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고 토가 있는 우리 제이 선생님의 이 사주의 내년은 내담자의 그 마음을 읽어서 속도를 잘 맞게, 네. 그쵸? 때에 맞게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것이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시면. 여왕벌 타로에 되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미토에서 나오는 을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큰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왕벌 타로 선생님께서 진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게 네. 너무 이게 좀 절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임합도 있잖아. 지금 정미대운의 이 정화가 정임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임수의 기준에서 정화를 정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사주는 임자이기 때문에 이 임수의 정제가 항상 그 나를 계획성 있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그 정제가 또 정제를 만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정제스럽겠어요. 정제 뭔지 알잖아. 네. 정제는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오차가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게 정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탁 집어내듯이 쪽집게로 그냥 이렇게 탁 집어내듯이 그게 정임합이네요.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뭐. 그리고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네. 2025년도 네. 한 해 네. 타로로 이제 한번 네. 아, 떨린다. 자, 2025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손 올리시고요, 선생님. 선생님의 2025년도를 상상을 하세요. 어떨까, 나의 25년도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을 뽑을 거예요. 네. 자, 왼손으로 2장씩 8장씩 주시면 근데 돼요. 왼손으로 뽑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 같은 거죠. 네. 예, 이 에너지 흐름으로. 이거 3장 뽑나요? 지금 4장. 그 다음에 2장 더 뽑아주시면 돼요. 8장 뽑는 거. 네, 8장. 이거 그 스프레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왜그 1년 8장. 인생은 8장을 뽑을 아니요, 거예요? 선생님마다 다 틀리신데, 아. 저는 선생님은 어떤 걸 보고 싶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하, 내년에, 네네. 그래서 요거는 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봄에는 네. 뭐 새로운 걸 시작하실 것 같네요? 오, 여름에는 선생님, 네. 뭔가 선생님 신변이든 뭐든 오 뭔가 매력적인 일이 발생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아우 겨울엔 일이 많아지시는데? 일단 흐름을 볼게요. 네. 상반기 때는 선생님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다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많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반을 또 하나 하시던가 예, 아니면 기회가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장소에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상반기, 봄이에요. 소름이다. 나 봄. 계획하고 있잖아. 아, 지금. 그래요? 봄에는 그래서 선생님의 뜻을 이룬다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봄에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아니면 네. 선생님께서 뭐 일이 됐던 네. 아니면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뭐 공부가 됐던 아니면 네. 일이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그거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기회를 주니 네. 내가 그걸 잡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조금 다른 이제 부활시킬 일은 부활시킬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뭐 내가 힘들었던 걸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봄에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왔다. 여름에는 이거 무서운 카드 아니야 이거? 아 이게 이 카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네. 있어요. 아 그러면은 타로는 이렇게 전에 나왔던 카드와 다음에 나온 카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요. 이렇게 생뚱맞게 보면은 이 일만 딱 끝. 이 여름에 이 일만 끝이 아니에요. 사주 그렇잖아요, 선생님. 네. 흐름을 타는 것처럼 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새로운 일을 가운데 네. 어떻게 되느냐. 전개되는 네네, 거예요. 전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연결되는구나. 여름에서 연결이 되죠. 네. 그러면 이 봄에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뭐 새로운 반을 형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새로 다 물갈이 하시겠죠. 바꾸겠죠.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선생님이 좀 힘들 수 있다. 뭐냐면 생각의 정리도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새 판을 짜려 그러면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좀 버려야 될 건 버릴 수 있고요. 취할 거는 취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 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쉬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조금 아쉽지는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아주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만약에 상관을 쓰신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에? 뭐야? 뭐냐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걸 중독의 코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내 매력에 예. 맞아.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 정리가 되겠죠. 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원하는 사람 계속 선생님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흐름이 되니 가을이 참 재밌어요, 선생님. 가을부터.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협력 관계에서 나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과 어떤 걸 형성을 하던가 이건 또 한편으로는 관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이제 세워서 그걸 뭐 실물화, 돈을 좀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또 재화 마련을 위한 그런 걸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처음에는 여기도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도 사람하고 같이 있죠. 여기도 사람하고 같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관을 만들든 아니면 막말로 선생님께서 뭐 아카데미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가 됐든 협력 할 때 구조인 거예요. 협력 구조예요. 삼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삼합. 삼합. 네, 삼합. 삼합이래. 이거 펜타클 3번. 네, 3번이요.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기반에서 또 한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일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일이 많아지는 네, 거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지 9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는 선생님께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건 일에 대한 선생님 뭐 괴강살이죠 선생님. 대강장 안 치네. 양인살.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선생님께서 힘드셔서 다 해내실 것 같아요. 네. 예. 12월 달에는 뭐냐면 이렇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불안한 거예요. 조금. 뭔가 변화가 또 있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뭘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25년도에 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일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선생님께서 다 해결해 나가시는 한 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선생님은 일적인 한 해예요. 2025년은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아니면 물론 생각의 정리도 필요한 때가 와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것들이 생겨요, 선생님. 아, 이게 정리하는 개념이. 네, 정리 개념이죠. 10번 써도 10번. 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다시 한번 내 생각은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게 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볼 때 이렇게 가면 대중성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외부적인 상황에서 요구사항도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합으로 이제 형성해 가고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지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 중에서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적으로 바쁘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일적으로 바빠지실까? 저는 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화자찬. 아니요, 너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상반기 때. 삼합의 카드가 또 나왔네요, 선생님. 선생님 뭔가를 도모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삼합이라는 건요, 그 사회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삼합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생지, 왕지, 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금왕지.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강인혜 선생님에 대한 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월 달에도 선생님 뭔가 같이 하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한다예요. 우리 지금 삼합이잖아. 네, 우리도 삼합이고 선생님께서 기간 내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카드가 또 나왔고요. 이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 카드가 상담 카드예요.
아까 제가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좀 정리할 거 정리되고 이제 새롭게 대중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삼합의 연관성인데 선생님이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끌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대중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삼합에 선생님 일거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선생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서 이거는 선생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일이고 선생님께서 이거 진두지휘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열하다리 열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2월 달엔 일적인 거가 많잖아요. 선생님 요때는 약간 스트레스에서 조심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연말엔 일이 많다. 네, 많아져서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이냐? 내가 안정된 건 보장하는 데에서의 내 스트레스예요. 이 카드 그 이렇게 침대에서 이러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된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뭐냐 이러고는 아우 나 일 너무 많아 나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너무 많아졌다 하셔야죠. 제가 좀 마냥 게을러지기 싶을 때가 꽤 있어요. 요때가 그럴 때 같아요. 제가 볼 때 1년에 2025년도의 흐름은 바쁘세요, 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쭉 일카드예요, 선생님. 근데 이 그림은 너무 매력적이다. 이건 단답형이죠. 제가 조언으로 아니, 이제 어쨌든 유니버설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매력적이다. 네네. 이 카드가 훨씬 보기 좋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는 되게 선명하고 네. 그리고 읽어드리기도 뭐 내담자가 오셨을 때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담자예요. 선생님 천상 상담자예요. 다 삼합이고 이루어진 카드들은 하나 오로지 우리 선생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건 가을이십니다. 가을에 뭔가 일적인 거에 결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땐 총평으로는 2025년 우리 강인혜 선생님 일이요. 선생님 일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이 많아지시고 이거 그 9번 완지예요. 네, 이거는 선생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만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만 됐건 꽂으면 돼요. 네, 나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을모. 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주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사주로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한 게 되게 내 의지 물론 제가 선택한 건 맞죠. 네. 그런데 되게 이끌림에 왔거든요. 이끌리는 그 기운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직장 그만두면서 이렇게 이끌려서 왔던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뭔가 전환점이에요. 뭔가 네. 전환이 되는구나 네. 보이는데 진짜 여기서 이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도 반응이 너무 이렇게 리얼해서 저도 보면서 되게 좀 놀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신년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전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죠. 더 디테일하게. 네, 더 디테일하게 드려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는데 오셨을 때 그분의 심리나 어떤 마음을 하는지에 대한 카드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선생님의 전반적인 운은 선생님은 내년에 새로운 걸 또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일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움은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본 것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가면서 선생님은 나름대로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이끌어 가세요. 2025년도에 우리 강인혜 선생님의 한 해는 일복이다. 일복이다. 그냥 복인가? 일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일복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추종자들도 생기니까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저도 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재밌네요. 네. 매력적이네요. 저도 네. 명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스승님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타로와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일사는 이어가야죠. 네. 월지별로 할까 봐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즌이래요)